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어들지 않으셨나요? 예전에는 굳이 설명하고, 굳이 말하고, 굳이 이해시키려 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여기까지 말해야 할까? 이 말이 꼭 필요한 걸까? 그래서 말을 아끼게 되고 침묵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이 변화를 두고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걱정합니다. 내가 너무 냉소적으로 변한 건 아닐까? 사람들과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노자는 이 변화를 퇴보로 보지 않았습니다. 노자는 말이 줄어드는 현상을 삶이 조용해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젊을 때의 말은 세상과 부딪히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의견을 증명하고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도달합니다. 그때부터 말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노자는 이 변화를 아주 간단한 말로 표현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본질은 멀어진다. 노자의 철학에서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침묵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할 말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설명해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해받지 못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때 사람은 말 대신 거리를 선택합니다. 논쟁 대신 침묵을, 설명 대신 넘김을 선택합니다. 노자는 이 선택을 지혜의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조금 더 안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 감각이 더 중요해집니다. 혹시 요즘 말수가 줄어든 자신을 보며 괜히 이상해졌다고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 다른 해석을 전해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말이 많을수록 마음이 더 피곤해지는지, 그리고 노자는 말과 마음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는지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말을 많이 한 날일수록 이상하게 더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명하느라 힘들고 맞추느라 피곤하고 괜히 한 말이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노자는 이 상태를 아주 단순하게 바라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자연에서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숲이나 산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흐름을 뜻합니다. 말은 생각을 밖으로 끌어내는 행위입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말은 늘어나고 말이 늘어날수록 생각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 순환이 반복되면 마음은 끊임없이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노자는 이 상태를 소모라고 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계속 밖으로 흘려보내는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이 소모를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말로 설득하고, 말로 관계를 만들고, 말로 자리를 지키는 일이 삶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 방식은 마음을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라 마음의 방어에 가깝습니다. 노자는 말을 줄이는 것을 침묵의 수련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덜 하는 상태를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도 조금씩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 생각은 불필요한 비교와 쓸모없는 걱정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것은 삶이 불필요한 소음을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주 오해를 합니다. 말을 줄이는 자신을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거나 관계를 포기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노자는 이 오해를 경계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거리를 조정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모든 말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대화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선택은 삶을 좁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노자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에서 하는 말은 마음을 소모시키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침묵으로 남기는 것이 자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드는 시기는 인생이 조금 더 자기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노자가 말한 침묵의 힘이 왜 관계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침묵이 어떻게 지혜로 이어지는지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듭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오해할 것 같고 설명하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 불안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봅니다. 노자는 관계를 지키는 힘이 말의 양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얇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자기 생각을 상대에게 밀어넣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명하려 하고 납득시키려 하고 이해받으려 애쓰는 순간 관계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이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대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노자는 이 상태를 억지라고 불렀습니다. 억지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소모시키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침묵은 관계를 포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침묵은 상대의 공간을 남겨두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굳이 침범하지 않겠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각자의 삶이 이미 충분히 무거워졌기 때문에 관계에서까지 설명과 설득을 더 얹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노자는 이 지점을 관계의 성숙으로 보았습니다. 성숙한 관계는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을 드러내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있는 관계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적기 때문에 필요한 말이 더 또렷해집니다. 가볍게 던진 한마디, 짧은 안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이런 관계는 말이 적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자는 침묵을 관계의 빈틈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관계가 숨쉬는 공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관계는 답답해지고 답답해진 관계는 쉽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선별됩니다. 정말 필요한 관계는 침묵 속에서도 남고 말로만 유지되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이 과정은 아프지만 필요한 정리이기도 합니다. 노자는 이 정리를 자연의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흘러갈 인연은 흘러간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들고
관계가 단순해지는 시기는 사람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침묵 속에서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이유, 그리고 말이 줄어든 이후에 삶의 감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듭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오해할 것 같고 설명하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 불안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봅니다. 노자는 관계를 지키는 힘이 말의 양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얇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자기 생각을 상대에게 밀어넣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명하려 하고 납득시키려 하고 이해받으려 애쓰는 순간 관계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이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대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노자는 이 상태를 억지라고 불렀습니다. 억지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소모시키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침묵은 관계를 포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침묵은 상대의 공간을 남겨두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굳이 침범하지 않겠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각자의 삶이 이미 충분히 무거워졌기 때문에 관계에서까지 설명과 설득을 더 얹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노자는 이 지점을 관계의 성숙으로 보았습니다. 성숙한 관계는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을 드러내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있는 관계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적기 때문에 필요한 말이 더 또렷해집니다. 가볍게 던진 한마디, 짧은 안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이런 관계는 말이 적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자는 침묵을 관계의 빈틈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관계가 숨쉬는 공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관계는 답답해지고 답답해진 관계는 쉽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선별됩니다. 정말 필요한 관계는 침묵 속에서도 남고 말로만 유지되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이 과정은 아프지만 필요한 정리이기도 합니다. 노자는 이 정리를 자연의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흘러갈 인연은 흘러간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들고 관계가 단순해지는 시기는 사람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침묵 속에서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이유, 그리고 말이 줄어든 이후에 삶의 감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이상하게도 하루의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급하게 대답하지 않게 되고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게 되고 무언가를 판단하기 전에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이 변화는 효율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 느려짐을 퇴보로 보지 않았습니다. 노자는 삶이 깊어질수록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판단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빠른 반응이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빨리 말해야 했고, 빨리 설명해야 했고, 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고 관계에서 밀려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 다급함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놓쳐도 되는 것들이 분명해지고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속도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든 이후의 삶은 조용하지만 안정적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남의 리듬이 아니라 자기 리듬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노자는 이 상태를 자연과 다시 호흡하는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연은 늘 빠르지도 늘 느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 흐를 뿐입니다. 말이 줄어든 뒤 삶의 속도가 느려졌다면 그것은 삶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자기 속도를 되찾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음은 조금 더 현재에 머뭅니다. 급하게 다음 말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대화가 끝난 뒤에 괜히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이 여유는 삶의 질을 조용히 바꿉니다. 산책을 하면서 주변을 보게 되고 차를 마시면서 온기를 느끼고 하루의 끝에 숨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노자는 이런 변화를 삶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이 줄어든 뒤에 삶이 느려졌다면 그 느려짐을 굳이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애써온 삶이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정리하며 말이 줄어든 지금의 삶이 왜 충분히 의미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변화를 노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표현을 잃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표현을 내려놓는 일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의 말은 세상과 맞서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자리를 지키고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에 그 힘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로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옮겨갑니다. 노자는 이 상태를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득 찬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붓지 않아도 되듯이 마음이 어느 정도 차오르면 굳이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든 지금은 비어있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을 지나온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대화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설명을 완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선택은 무책임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노자는 억지로 하는 모든 행위를 자연에서 벗어난 것이라 말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야에서 하는 말, 불안에서 덧붙이는 말, 인정받기 위해 계속 이어가는 말은 마음을 조금씩 소모시킵니다. 반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지 않는 순간 마음은 자기 자리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든 지금 삶은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해진 것입니다. 지금의 침묵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자기와의 연결일 수 있습니다. 그 연결이 단단해질수록 사람은 덜 흔들리고 덜 설명하며 덜 애쓰게 됩니다. 노자는 이 상태를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형태로 보았습니다. 흐르되 거슬리지 않고 말하되 넘치지 않는 삶.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바꾸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말이 줄어든 자신을 괜히 이상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시선 하나를 전해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처럼 인생의 후반에 찾아오는 조용한 변화들을 서두르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머물렀다면 구독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는 이런 조용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작은 신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요즘 말이 줄어든 뒤에 오히려 편해졌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느낌을 짧게라도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차분히 읽고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